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6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우리 168. 아우 점점 그 제 키랑 비슷한 숫자가 점점 눈에 띄네요. 이제. 180까지 가야죠. 168까지 왔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세간 나라인데 유일한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 주 동안 우리 있었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게스트분들과 오늘 어떤 이야기를 꾸밀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왼쪽에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가 낳은 우리 스타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증입니다. 네. 며칠도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아니, 파마가 점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그래요? 네, 옛날 머리보다 지금이 이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아, 오늘은 저기 알로에 안 바르고 네. 이렇게 바디 로션 안 바르고 그냥 다이알민으로만 감았더니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kop슬거리는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그것이 네. 다이얼 스타일. 파마는 한 번만 잘만 말리면은 올해가 한 3개월 가잖아요. 이것도 안 되나? 다이알비노 이런 거. 왜요? 아니, 왜? 괜찮습니까? 네, 아니 약간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노이로제가 아니라 방송에서 왜냐면 이제 왜냐면은 이제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방송에 좀 안 맞는 얘기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오사친님 얘기 듣다가 왜 이렇게 했어 하면 아직 적응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연예인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 줄리를 줄라이라고 읽지 않으려고 제가 다시 줄리를 줄라이라고 그치. 읽지 않으려고 열심히 제가 이제 본업에 좀 집중하고 계신. 요즘에 직격탄 맞으셨잖아요. 죽습니다. 다시 또 죽고 지금 미국 지금 20만 들어가고 저 한신포차에서 이게 이제 9시까지만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8시 50분에 사람들이 다 숟가락을 놔요. 그렇게 해야죠. 23개 테이블이 다 빠져요, 한 번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설거지가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 설거지 끝나니까 11시. 죽을 뻔했습니다, 저. 예.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시차적으로 요거 하면 그쵸. 어느 정도 그 패턴적으로 돌아가는데 네네. 동시다발로 나가버리고 들어오고 하니까 네. 요즘 가게 어때 손님들은 좀 있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요? 있어요. 예, 거기는. 뭐 어. 물라고 하지만 뭐 네, 어쩌겠습니까? 운명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디 가게를 가는데 낮에 이제 돈가스 좀 먹으려고 갔더니 포장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차를 이동하고 있었으니까는 좀 앉아서 좀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김밥 싸갖고 이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뭐 음식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는 대로 뭐 사드시는 분들은 사드시는 것도 아마 좀 편하지 않은 이런 타이밍이라서 조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 잘 이겨내야지 뭐 내년에라도 편하게 지내려면 맞아요. 조금 고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우리 마차님이 지금 그 풀샷 잡으면은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좀 짧아가지고. 너무 웃기게 뭐냐면 이거 그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아, 그러네. 네, 나비 넥타이 예. 빨간색 나비 넥타이 하신 느낌 들잖아요. 그 틀이 마지막은 그 큰 별을 딱 예, 달아놓잖아요. 예. 큰 대가리로. 그래서 우리가 약간 별처럼 아, 빛나시는 오버랩 분은- 이렇게 딱 되면서 네, 되게 착시 현상이 생긴다. 야,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유튜브 찍으면 잘 되실 것 같아. 트리 언니로 해가지고 트리 언니로 해서 유튜브 완영 난 나무란다 하면서 뭐 방송하시면 뭐 개인 유튜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니 대가리 언니야. 이렇게 하지. 그러면 바로 구독자 10,000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내려놨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잘났어 이러면 요즘에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나는 좀 부족합니다 하면은 애들이 막 도와줘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그런 대로 바뀌었는데. 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고. 갑자기 다소곳해지시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많이 가뜩이나 집순인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안 나가서 가지고. 내복 같은 거 안 입으세요? 여자분들도 추리도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내복. 입으세요? 네. 입으시는구나.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잠옷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 괜히 포털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마차님의 또 잠옷에 대해서 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볼륨 이걸- 올려주세요. 볼륨 올려주세요. 이걸 입으면 난방을 안 켜도 돼. 어어. 그 정도로 따뜻해요. 그 뭐 수면 바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수면 바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극세사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게 젤라또 사실은 그 젤라또 피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긴 한데 네. 그냥 젤라또 잠옷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사 입으시면은
브랜드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따뜻한 재질의 잠옷들을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 건데요, 잠옷이? 대충.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위아래 해서 한 4, 5만 원? 4, 5만 원? 네. 그 생각보다 왜냐면 진짜 따뜻하니까. 그 정도면 좀 투자할 만하네요. 일반 좀 저렴한 것도 한 10,000원, 20,000원 하니까 그죠? 원래 그게 브랜드 네. 아이돌들이 많이 입어가지고 근데 그게 일본 브랜드여가지고 네. 별로 권장을 안 드리고 그게 또 비싸요 엄청.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재질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한번 잘 추천드립니다. 자, 보일러 값 좀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 잠옷 두꺼운 거 입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저하고 지금 오늘 커플티를 입고 오신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네. 없는 야수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저랑 오늘 약간 좀 빨간색으로 서로 빨간색 아니라니까 버건디. 버건디예요? 벌건디. 뻘건디. 뻘건디. 저도 약간 그런 자주색이라고 그러나 이거 하여튼 뭐 네. 그런 느낌인데. 자, 오늘 주제는 요즘에 요 노래가 난리가 났잖아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와, 똑같다. 범이 내려온다. 와, 이거가 똑같네. 야, 이거 한번 보니까 제가 또 이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이거 뭐 야, 얘네는 이길 수가 없겠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갖고 그거에 빠지다 보니까 겨울이 왔는데 그냥 겨울 이야기 이거보다는 겨울 내려온다로 오늘 주제. 겨울 내려온다. 요게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겨울 이야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순서 한번 정해 볼까요? 자, 순서. 자연방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네네네. 한번 순서를 정해서 한번 우리 겨울 이야기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이고요. 저는 여전히 1번입니다. 오사춘기. 에이스야. 네. 마사님 3번이네요. 네. 자, 그러면 오사춘기님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왜요? 또 방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라씨 같은 무리는 좋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기 그 겨울 내려온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뭐지? 이날치 밴드 왜 노래예요. 퇴근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네.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건가요? 늦게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한신포차에서 한참 일하고 어제? 있는데. 예, 그래서 어제 늦게 드렸나? 한신포차에서 일하고 늦게 있을 봤어요. 때였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이번에 그 코리안 시리즈 할 때마다 매 이닝 끝날 때마다 CF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삼성 그 Z 플립 광고. 그게 이 노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그래서 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KT 광고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겨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겨울의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담배도 안 해보려고 피는 해요. 분이 무슨 흡연? 예, 그래서 저 겨울에 흡연을 시작을 했어요. 겨울에 흡연을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담배는 백해무익하잖아요. 담배는. 그렇죠. 예, 정말 이게 제가 담배를 끊은 지 이제 8년이 돼가고 있는데 예전에 아이 태어나고 뭐 이럴 때 한 1년 정도 끊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담배 피지 말아야지 3개월도 끊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금연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또 스트레스를 좀 너무 많이 받아서 담배에 대한 생각이 좀 간절할 정도로. 왜 트럼프 때문입니까?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제가 좀 말 못할 고민이 좀 있는데 여하간에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담배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뭐 술을 사와라 담배를 사와라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시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을 가면 환희하고 새마을 세대거든요. 환희는 뭐예요? 그러니까 담배. 그러니까 새마을이 50원이에요. 담배 한 갑에. 그래서 그 환희가 100원이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담배는 그 거북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일반적으로 태양하고 거북선을 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와라 은하수 이런 것도 피고 그랬는데 그게 소주처럼 지역마다 좀 달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시골에서는 되게 저렴한 걸 폈었고 심지어 말아서 피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거북선을 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솔이 나옵니다. 솔 450원짜리. 솔은 나도 봤다. 예. 군대에서 그다음에, 피웠다. 예. 1988년도에 88이 드디어 나옵니다. 88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고급 담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디스가 나오죠. 디스가 이제 900원이었어요. 900원. 가격까지 다 기억하네요. 네. 와. 왜냐면 제가 왜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군대에서 처음 담배를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하러 갔더니 말보로 라이트가 5불인 거예요. 그때 디스 세대였었거든요. 근데 말보로 라이트가 5불이었으니까 거의 5,000원, 6,000원. 뭐 5배 정도 됐죠. 그때 아무리 환율이 뭐 900원대라도 그리고 그 후에 호주를 갔더니 12불이에요. 12불. 와. 만 원. 맞아. 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보통 담배 한 갑 피잖아요. 예. 뭐, 술 마시면 한 두세 갑 피고. 아니 그래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내가 음. 쇠가 빠지게 가서 알바하고 접시 닦고 막 한달 월세네. 하면서도 이게 그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한 달 월세 네, 한 달에 담배로 나가. 30만 원이 나가는데도 이게 그 정도로 중독성이 아, 강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또 자취하고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담배를 계속 물고 이제 공부를 예, 하게 맞아요. 돼요. 예. 이상하게. 일단은 그러면 뭔가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이 좀 들고. 그런 게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담배가 수두룩 이렇게 쌓였고 네.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예전에 그 담배가 불량스러움의 상징이었잖아요. 불량스러움의 상징. 그리고 뭐 특히나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여자들이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굉장한 혐오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회적인 터부슈가 있었죠. 예. 근데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상들만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관 알바예요. 교관? 예, 아이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지금 그 세월호도 세월호인데 슬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옛날에 그 해병대 그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체험 캠프 예, 같은 학생이 거. 죽었습니다. 죽고 아 맞아. 예, 그다음에 국토종주 하는데 또 학생이 죽고 여학생 하나가 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정확한 그 안전이 갖춰진 시설에서 이렇게만 청소년 활동이나 수련을 해라. 근데 그 전에는 소위 말해서 체대생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막 극기 훈련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남학생들 특히나 공고라고 해서 죄송한데 공고, 상고 막좀 터프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 중에 일진들이 와요. 일진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렇게 돼서 딱 와서 이제 뭐 입소식을 하고 딱 하면 전체 뭐 그렇게 하죠. 뭐 애들 막 센터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담배도 뺏고 술도 뺏고 뭐 이러잖아요. 후닥 간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속된 말로 좀 개깁니다. 딱 개기면 건장한 체대생들이 딱 와서 이게 얘네들하고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기를 팍 죽여야지. 걔네들이 욕을 하면 난 욕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가 팍 죽지. 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남자애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뭐가 있냐면 연예인 같이 이렇게 돼버려요. 아 맞아. 여학생이? 예,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캠프를 하면 그러니까 길게는 4박 5일짜리 캠프도 있는데 집에 오면 원래는 나 되게 순진하고 제가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소를 가르쳐 줬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 옛날에는 다 그랬지. 편지 문화였어요. 편지 문화. 편지 문화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줬죠. 이렇게 주소 가르쳐 주고 그러면 집으로 편지가 와요. 그 교관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뭐 나중에 이제 뭐 오빠죠. 어떻게 보면 2살,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 나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뭐 이렇게 뭐 캠프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좀 조숙한 애들은 선생님하고 편지를 주고받더니 어느 순간 소문에 의하면 야 그때 그 교관 선생님하고 얘랑 사귄다. 예. 결혼했대 뭐 그런 너무 이야기들이 충격받았어 그때. 아니 제가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편지가 오는데 한 10명 정도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한 뭐 보통 그 당시에는 한 반에 보통 50명, 60명 이렇게 있었고 12반 정도 있잖아요. 6, 700명이 1학년, 2학년 이렇게 오면 한 1000명 정도가 와요. 하다 보면 내가 맡은 반에 옆반 막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군기도 잡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 선생님하고 2인 3각 레크레이션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얘기만 들어도 좋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냥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가 이제 별명이 100m였거든요. 100m에서 멋있어 보이는 거야. 모자 푹 쓰고 있으면. 일단 그런데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학생이부터 2-3통 정도 써요. 그럼 10몇 명 있으면 한 뭐 30-40통이 그냥 오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편지를 100통을 딱 넣으면 그 신발 박스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100통을 보내고 초콜릿, 사탕, 기타 뭐 별 종이학 막 팬시 제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참 여학교를 새 학교를 연타로 빵빵빵 맡아서 하면 아파트에 편지 놓는 그 우편 그 포스트 박스가 되게 작잖아요. 위에다 올려놔요 우체부 아저씨가. 근데 밑으로 쌓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편지가 한 300통씩 오거든요. 이 집에 무슨 연예인이 있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인천의 모 여자 상업 고등학교였었는데 약간 극성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물어서 물어서 주소를 안 거예요. 한 학생이.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친구랑. 오. 사생팬. 예. 사생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됐는데 내 여동생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집에 선생 없는데. 누구 선생님. 걔가 왜 선생이야? 막 걔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동생이라도. 네. 야. 그래서 뭐 내가 되게 늦게 이제 대학생이니까 막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너 애들 가르쳐? 막나고 그러는 거야, 여동생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라고 찾아왔어 미친놈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그래? 왔구나. 그래서 뭐 여동생 이제 뭐 떡볶이도 만들어서 먹이고 방에서 있으면서 집에다 전화도 해준 거예요. 어머님 여기 잘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잘 안전하게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 집에 여자도 많고 이제 누나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배로 찾아온 거예요. 떡볶이 먹으러. 뭘 먹으러 3배로 또 찾아온 거예요. 야 여기가 떡볶이 맛집이네. 그러더니 한 12명이 정말 그야말로 이 로테이션으로 너 죽자 살자 찾아오고 막 선물 놓고 가고 그런 거 있죠. 지갑 놓고 왔는데 다음 주에 또 가서 뭐 지갑 근데- 픽업할게요. 근데 이게 진짜 연예인은 한 번도 못 겪어본 것 같은데. 저기 연예인은 그런 아우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깔끔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있다가 그때 이제 여학생 하나가 되게 이제 기억에 남는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이제 편지에 이렇게 숫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존경하는 뭐 홍길동 선생님께 이렇게 돼요. 그다음 좀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T.O. 홍길동. 그다음에 뭐 길동,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말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편지가 안 오고 그렇게 이제 클로징이 돼요. 이게 맞아. 페이드아웃이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여학교가 오면 또 편지도 오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 학생은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137번 그러니까 보낼 때마다 예, 137번째 편지라는 걸 쓴다고요? 138번, 139번 그러니까 번호를 항상 이렇게. 개인적인 기록 경기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렇게 예절 바르게 그렇게 쓰고 그런데 이 학생도 아니나 다를까 1년 정도 지나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아이고야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건 무슨 뚱딴지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와서 내가 지금 뭐라고 얼굴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 또 집에서 밥 잘 먹이고 또 이제 떡볶이 해줬구나. 뭐 그런 셈으로 그래서 보냈더니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편지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행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줬거든요. 진짜 좋아했나 보다. 뭐 그런 식도 있고 그냥 뭐 한여름 밤의 꿈이죠. 근데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써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시도 쓰고 뭐 오늘은 그 선생님 꿈을 꿨어요. 대단 연예인 맞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그런 책 한 권 못 봤는데. 아니 그 옛날 여성분들의 그 순수한 사랑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 진짜 네. 한동안 요즘에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종이학 접고 뭐 시 쓰고 일기장 주고 이런 경우가 거의 요즘은 없잖아요. 종이학도 다 사서 주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영 강사하고 대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 그렇게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 1년 차이, 2년 차이, 3년 차이 어떻게 보면 제 집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집사람하고 4살 차이 나는데 이 친구하고 3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헐. 네, 그런데 이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군대로? 군대로 끊임없이. 그리고 군대 이제 면회도. 근데 은근슬쩍 주소를 흘렸네 군대. 그때는 이제 나도 그걸 지적하고 아니, 싶었습니다. 흘린 게 아니라 군대에서는 내가 필사적으로 보냈죠. 군대에서는 아. 뭐 어디 뭐 경기도 뭐 현리 뭐 이렇게 해서 쭉 보냈어요. 뭐 맞아, 나도 현리로 보낸 적 있다. 군사우편 뭐 이렇게 쭉 보내서 한 번은 면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러 나는 이 친구에 대한 전혀 뭐 스킨 터치를 해본다든가 스킨십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냥 학생이려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뭐 상병님 뭐 애인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면회 왔을 때 그 사람 누구냐 해서 학생. 근데 이게 학생입니까? 학생이 뭐 그럽니까? 막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처음에 이등병 때는 막 면회도 많이 오고 애들한테 편지도 오고 막 이러지만 1병 지나면 안 오고 상병 지나면 그렇죠. 내가 더 보내고 네, 네. 뭐 그러면서 저기 휴가 가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돼서 어느 날인가 제가 밑에 이제 우리 연예학 박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부대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반지를 주는 게 어떻겠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고백을 한번 해봐라.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뭐 그래서 학생이었다. 그러냐. 어디까지 갔습니까? 뭘 어디까지 가 이놈아. 요 앞에까지.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편지를 썼어요. 한 10통 정도 쓰고 그다음에 그 청량리에 내려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시계를. 돌핀. 그런 시계 사고 그다음에 그 꽃을 산 거예요. 꽃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병장 다 달고 야상 입고 꽃 들고 편지 들고 이거 만난 거 아니에요. 뭐 군발이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멀리 가갖고 저기 그 회화동에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걸 줬어요. 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삐삐가 막 이제 일반화로 보급이 막 되기 시작했었는데 카페를 가보면 막 방송 때리잖아요. 4, 5, 7, 8번 호출하실 분, 1, 2, 3, 4번 호출하신 분 계속 이렇게 방송을 때리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이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대학을 이제 뭐 전문대 무슨 뭐 디자인 학과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생이 됐고 저는 말년 병장이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보러 계속 삐삐가 오고 계속 전화를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바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난 진작에 얘기하려고 이제 대낮에 일만조만해서 뭐 나는 너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렇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랬더니 뭐 호출하신 분. 그래서 계속 이제 옆구리를 보면서 계속 삐삐를 계속 넣었다 뺐다 그래요. 그러다가 저보러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은 제대하면 뭐 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면 복학해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졸업하시면 뭐 하세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중에 뭐 해서 돈 벌어먹고 살 거냐. 그런 생각을 대학생이 하다니. 되더니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었네. 여자분이. 졸업하면 우리는 뭐 스포츠 센터도 가고 나는 뭐 외국 가서 공부도 할 생각도 갖고 있고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넌 아웃. 굉장히 드라이하게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고 되려 내가 막 말이 좀 많아졌죠. 그러다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내가 솔직히 반지를 사려고 했는데 반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 앞에 시계를 샀다. 야 정말 전형적인 연애고자의. 첫 판에 반지는 너무 부담스럽지. 그래서 시계를 시계도 부담스럽지 않아? 그래. 시계도 부담스러워. 나가 그때 병장 월급이 2만 원 정도 됐었어요. 보너스 예. 받으면 그렇게 돼갖고 이거 내가 10만 원 모아서 샀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더니 예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꽃 편지 반지를 딱 주고 그 다음에 그때가 휴가 첫 나올 때였거든. 이제 9박 10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전형적이네. 예. 아니 이제껏 잘 군대 병장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면 갑자기 현타가 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부대를 복귀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건 편지밖에 없잖아요. 네. 병장이니까 가끔가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기 그 2월 말에 그 제대를 했는데 40일 전이죠. 그러니까 1월이었어요. 1월에 제대하기 40일 전에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왔잖아. 왔잖아. 드디어. 이제 나 제대하고 이제 얘를 내 여자친구로 해서 만날 거야. 다 그렇게 해서 야 편지 좀 읽어봐라. 네. 자식아 읽어봐. 뜯어서 딱 읽어보라고 했더니 편지의 내용인즉슨 부담스럽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너는 너 길의 길을 걷고 나는 내 길을 걷자. 막 그렇게 해서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 막 그렇게 막 온 거예요.
근데 군대 40일 남겨두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술을 마실 거예요. 군대에서 술을 못 마시고. 타령해야지. 저는 40일 남겼으면 타령해야지. 40일 남았어. 아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사람이 한번 그렇게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채였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정말 전형적인 연애고자예요. 그래요? 여자는 제 주변에 되게 많았는데 정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때 처음 이제 사춘기님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 마음을 이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본 거지. 나쁜 사람들은 진짜 안 좋게 이용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서 이제 담배를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담배라도 피지. 그때 제대 40일 남겨두고 예. 이별의 아픔을 예, 담배로. 그래서 담배를 피고 그 후에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복수를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현기증 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때 제대를 하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때는. 아니, 같은 분한테 복수하신 거예요? 네, 그치.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해나? 아니 사람이 좀 우리도 강남에서 뺨 맞고도 종로에서 뺨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여자 대신에 보라 씨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거 자기가. 1학년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남자가 제대 40일 남겨놨는데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민간인 되면 그때 좀 안 만나고 하면 되지. 손이라도 좀 잡아보고 좀 헤어지고 해야 아니 되는데. 꼭 군대 있을 때 그럴 필요가 있나? 너무 내가 불리할 때 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복수하리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예, 그렇게 내가 뉴욕에서 복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예. 사람도 뉴욕에 있었어요. 그럼. 아니요, 안 있었어요. 예. 뉴욕에서 장난전화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수라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걸 지금 아니야, 진짜 뉴욕에서 수신자 부담을 전화하는 게 복수. 그것도 했어. 그것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유학생이 돼서 나 미국에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때 또 너무 즐겁게 받아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복수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겨울이 오면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담배를 배웠던 가슴이 찢어졌던 마음도 녹아내리고 눈도 녹아내리고 겨울도 내리고 이게 생각이 납니다. 아주 담배를 왜 폈는지 아주 그래도 그 스토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뭔가 좀 사랑이 담겨 있는 흡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제 제가 봤을 얘기는 때는 여자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교들이 스타거든요. 근데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동아리 활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오빠가 사라지는 거야. 나의 아이돌이 없어지는 거야. 현실의 남자들이 옆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거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편에 우리 오사춘기님의 또 이 복수 얘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 내려온다. 네, 김일희 편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제가 아까 전에 뭐 오프닝에도 짧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또 이 앨범을 내부는 사람이잖아요. 총각김치. 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총각김치라고 앨범을 내서 앵콜킴 3집 앨범. 담궈줘요 누나 김치 이왕이면 총각김치 나를 생각하며 밤새 버무려줘요. 요게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야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밤새 버무릴 필요는 없는데. 밤새 버무릴 필요는 없는데 빨리 요즘에 버무리고 끝내야 이제 되는데.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새벽에 담그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 그러고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소용도 아닌데 왜 밤새 버무려? 그러니까 그뭐 취향대로 버무리는 건데 뭔가 좀 한신포차 클로징송으로 지금 틀 거예요. 이 김치 담글 때 집중력이 있거든요. 밤에 야심한 시각에 그래서 뭔가 그 노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제 노래 들으면서 야 너 이 사람들 한번 음악 들어봐 하면서 또 누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날치 밴드의 이제 범 내려온다 이 노래예요. 그래서 야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제가 이제 음악은 많이 듣거든요. 내 음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남의 음악들은 많이 듣는데 야 이거 완전히 너무 센세이션해가지고 원래 그 창하던 거를 거기다 비트를 넣어가지고 약간 현대 음악하고 거기다가 댄스까지. 옷도 예전에는 다 한복 입고 이렇게 노래 부르시잖아요. 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고 힙합 옷을 입고 이러고선 랩을 개량 하는 한복이 아니라 완전 네. 그냥 그 아예 지금 오사춘기는 입고 있는 저 그런 힙합복이에요. 그래요? 힙합복에다가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약간 계란 한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약간 이제 이 아티스트적으로 이제 이해한 게 있어요. 이걸 계속 보다가 보면은 이제 범 내려온다 하다가 또 옆 사람이 또 범 내려온다고 다가 또 후반부 가면 남자도 부르고 막 여럿이 떼창을 해요.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범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사람으로 막 야 범이 내려온대 이거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근데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 들어가는 게 그 범이 내려올 때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음악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댄서 팀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서 댄서들이 이렇게 공연을 탁 하는 게 보니까 하나의 진짜 무슨 뭐 5분짜리 노래인데도 뭔가 엄청난 뭐 뮤지컬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을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특히나 네. 이날치 밴드나 이날치 밴드 스타일들의 밴드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멜로디나 그 뭐라고 할 그 퍼포먼스라고 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상이 그 자체로 흥겹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의상부터도 뭐 한국적인 거랑 서양적인 게 막 섞여 있고 음악도 그렇고 막 베이스 반주에 창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기 뭐 조회수들도 막 100만 뷰 넘어가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주제를 요걸로 이제 겨울이 그냥 온다라고 안 하고 그냥 겨울 내려온다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 그래서 겨울 하면은 저는 이제 좀 생각나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겨울 하면 우리 어렸을 때 항상 그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 어렸을 때는 이 12월 달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공한 연예인들이 항상 하는 게 캐롤 내는 거였어요. 심영래가 대표적인. 엄청났어요. 그건 진짜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히트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차사 할 때도 저희도 이제 캐롤을 내고 뭐 개그 콘서트 막 그 캐롤 중간에 막 유행어 넣어가지고 캐롤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한동안의 트렌드였는데 이제 한동안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렇게 막 그 캐롤 앨범 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때를 이용해서 앵콜킴이 내야겠다 캐롤을 나도 직접 내봐야겠다. 원래 같이 낸 건 있어요. 여러 명이 보통 우차사 무슨 코너 하면 몇 팀이 같이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 피곤한데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2년 전인가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걸려요. 저작권 때문에 걸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잘안 카페에서도 못 네. 들고. 그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다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캐롤도 못 한다니까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야외에 들리도록 틀려면 요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 리어커에서도 그러니까. 막 틀어주고 그다음에 무슨 뭐 몇 년도 캐롤 모음집 뭐 해가지고 옛날 가수들까지 막 소환해가지고 최근에 가수가 부른 거랑 옛날 거랑 섞어가지고 테이프 하나에 뭐 2,000원씩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지나다니면 맨날 캐롤 소리 들리고 하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흥이 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캐롤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번에 이제 캐롤송 앨범을 내가 준비하면서 알았잖아요. 저작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루돌프 사슴코라던가 그다음에 징글벨 이런 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작권이 없냐면 그거를 내가 이제 내 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저작권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른 걸 아무 데서 튼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틀지를 못하면 음악을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죠. 너무 그래서 이제 비합리적이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작권 없는 캐롤 모음 뭐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그 가수가 마음껏 음원을 사용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 저작권을 관리하는 곳은 저작권 협회가 네. 한테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는 모든 노래에 대해서 똑같은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쉽게 바꾸질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을 풀려면 아예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 거는 항상 무료로 아예 풀어놓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보통 음악을 내면 유통사에다가 이렇게 음악을 주면서 이제 그쪽에서 저작권 관리를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유통사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누가 내 음악을 쓴다. 그럼 걔네가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수익은 건들지 않겠는데 어쨌든 당신은 이걸로 뭐 저지받는 건 없지만 이 영상에 대한 수익이 없다.
요거가 통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걸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음악인데도 내가 신고를 당해요. 내가 내 거를 앵콜킴 노래를 내 채널에다 내가 올렸는데 왜 뜨지? 그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현진영 씨가 네. 자기 유튜브 채널 개설했다가 폐쇄당한 적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노래 불렀다. 계속 하다가 계속 뭐이 사람 그래도 예. 너무 집요하게 계속 이 사람 노래만 부른다 해가지고 예. 그러면 뭐 여기에 관계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제이플라라는 가수가 있었죠. 예. 노래 잘 부르는 여자더라고요. 예. 맨날 남의 노래 불러더라고. 예, 그래. 예. 그럼 그런 사람 그 아마 좀 편곡을 좀 바꿔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 유튜브에서 수익 들어올 때 알아서 떼갑니다. 먼저 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벌면 음. 그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 네. 업소들이 못 한다라는 거. 유튜브 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저작권 협회 정책이 좀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유튜브란다. 영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음악을 틀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의 광고 수익의 0.3%를 자동으로 가져가요. 그 음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 그 합의가 돼 있어가지고 음악을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팟캐스트에서 음악 틀었다가 이게 잘못 소송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맨날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하는 이유가 보니까 진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찾아 듣는 건 듣는데 캐롤을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길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캐롤은 완전히 줄었어요. 이제 12월만 되면 원래는 항상 어디 가도 항상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요 시기에 차라리 캐롤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이 성공한 연예인들만 해야 되는 거를 제가 무리해서 이거 남들이 원하지 않았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냥 내야겠다 이거. 이 시국에 코로나인데 그래서 코로나와 정명수부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 총각김치 말고 총각김치가 끝났지만 총각김치는 잠깐 좀 저기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 루돌프가 초밥김치를 씹어 먹는 컨셉으로. 뭐 그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앨범 3개를 준비하잖아요. 캐롤송 3곡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걸 영어 버전으로 부르는 게 또 3곡이 있어요. 총 6곡이 지금 글로벌 시장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그 동안에는 음원만 냈는데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 없이 음원만 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 글로벌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도 하나 찍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머라이어 캐리의 그걸 봤어요. 야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게 보자마자 보이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야 보면서. 머라이어 캐리면 그거야. 그거 있잖아. 그 제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곡소리?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거 당신 하나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 어설프게 돈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막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형을 좀 사서 해야겠다. 인형 갖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크리스마스니까 그나마 다행이게 생뚱맞은 인형보다도 산타 인형이 있어요. 산타가 드럼 치는 게 있어. 그다음에 전자기타 하는 애가 있고 피아노 치는 산타가 있고. 자동 인형처럼. 네, 건전지만 있으면 움직이는 애들. 걔네 3명을 구입했습니다. 한 명당 12,000원씩. 그 고속터미널 앞에서 하는 거. 비슷해요. 걔네들은 3명을 12,000원에 구입을 해서 일단 앵콜킴 밴드로 영입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그 데리고 다니면서 배경마다 배경을 바꿔가면서.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걔네들을 일단 놓고 크로마키가 있어요. 크로마키를 나를 따로 찍은 다음에 걔네랑 합성을 딱 하면 4시 공연하는 느낌 나요. 갖고 한 10만 원 나머지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야 되니까 저기 가가지고 뭐 트리도 사고 뭐 해서 꾸며요. 여기 빌려가면 되겠네요. 이런 거 해다가 지금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의 뮤비를 지금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도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에 뭐 그 한글 가사만 부르다가 영어 가사를 부르니까 또 느낌이 이게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 내가 잘 불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사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 개사를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영어 하시는 분들도 뭘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영작을 해줘요. 일반 영작을 해버리는 거. 노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그게 아닌데 이게 앞에 흐름도 좀 있고 막 좀 봐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일반 영작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두 군데다가 막 얘기하다가 하고 이제 결국 이제 막 얘기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만들었어요. 원곡하고 비슷하게 살짝 바꾸면서 나머지 가사들도 내 의도랑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영어 대본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노래를 했죠. 제가 가서 하고 근데 녹음을 뜬 다음에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진짜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했는데 갖고 이제 그분한 자문 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이거 어떠냐, 이거 알아듣겠냐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를 치면 이제 외국 애들이 우리 그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도 명절날 외국 분들 노래 자랑하잖아요. 한국 노래 부르듯이 예. 그 정도 느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은 된다. 그 외국 외노라고 하나 그 외국 그 분들이 와서 할 때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의 당신은 예예예예예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정도 느낌만 나오면 된다. 이거 의미 전달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캐롤을 딱 이번에 세 곡을 세 곡, 그다음에 영어로 된 거 세 곡 준비하면 총 6곡을 이렇게 내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제 정말 좀 뭔가 그 예전에 그 개그맨 한참 잘 나갈 때 그때는 우리 개그맨들 한참 진짜 최고 좋을 때거든요. 그때만 되면 지금부터 한 뭐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개그맨들의 연말이 주로 뭐냐면 공연이 잡혀요. 그러니까 콘서트 지금 거의 다 취소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명 가수들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안 하는 가수는 없어요. 거의 웬만한 사람 다 하는 게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새해가 될 때,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저희 대학로 공연장도 개그 공연장에도 뭐 11월, 10월 이때보다 12월 달에 사람이 훨씬 많아요. 겨울에 이제 연인들이 이제 우리 공연장이 대학로에 주로 있으니까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예요. 실내 공연장에서 개그 공연 보고 해화동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고 가는 게 이제 그 데이트 코스인데 근데 저희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너무 인기가 좋을 때는 지방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전국. 부산, 대구 다 다녀요. 그러면 그래서 도시 한 8개 정도 돌고 그다음에 캐롤 앨범 내로 댕기고 그러다가 또 사이사이에 이제 또 방송하러 가고 굉장히 바쁜. 그러니까 우차싸 하면서 지방 공연 다니면서 그 사이에 캐롤 내고 또 이제 행사 있는 행사도 다니고 뭐 이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연말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제일 미안한 때가 그때인 거예요. 12월 달.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도 데이트할 때 가장 그 춥고 숙명이겠다 숙명. 가장 추운 날이고 딱 연인들 지나다니면 손잡고 다니고 하는 걸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이제 같이 있고 싶지. 남자친구 딸랑 한 명 있는데 지방 그럼 남자친구 달랑 한 명이지. 딸랑 한 명 있는데 지방에 다니는데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여자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 그런 거 거예요. 이해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일하러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갔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마음까지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서 뭐 엄한 짓 하러 다닌다고 생각을 안 해서 별로 미안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연애도 잘 못하시는 분이 비웃는데요. 나보다 연애도 못하시는 분이 지금 저번 회차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비웃을 천재 아니지 않아요? 이분은 뭘 모르나 웃음 보네. 웃음 근지 여자를 잘 아직 몰라. 아닌데.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이분 거 웃음 좀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분 웃음 기분 나쁜데 이거. 여자를 아직도 몰라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 마음이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어쨌든 이번 앨범을 제가 이 제목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코로나 크리스마스. 타이틀 괜찮다. 최초에 네. 전 세계 아직까지는 최초 아무도 안 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이게 테러블한 게 영어로 딱 들으면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정말 성탄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코로나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코로나의 너무 원래 테러블하다. 뜻은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 안 하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술 이름도. 이거 뭐 100번 토론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이렇지만 네. 내년에 백신 나와서 극복했으면 내년에는 코로나 크리스마스. 아니, 내년에 코로나 백신, 극복 크리스마스. 코로나 극복 크리스마스가 나오죠 다시 새 앨범 앵콜킴의 캐롤 2집. 무궁무진하구나. 네, 이거는 뭐 항상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짜 이 안 해봤던 음악을 도전하면서 진짜 한동안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대되지가 않은 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재작년도 별로 크게 뭐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앨범 준비를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막 반응도 막 기대가 되고 게다가 막 영어로까지 불렀잖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또 막 뭐가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유튜브가 이거 뭐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막 뭔가 빌보드 진입. 뭔가 그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앨범 나오면 좀 많이 들어주시고 자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 내려온다 하면 일단 떠오르는 거는 캐롤송이 좀 많이 제일 떠올라서 요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좀 뭐 요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 공연은 없지만 또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연예인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 뭐 이렇게 좀 응원도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 우리 연예인들이 사실 좀 다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추운 겨울을 보내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뭐 캐롤송 들으시면서 힘내시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세 번째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겨울 내려온다 이 이야기인데 제가 엄마랑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랑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혼자 살 때랑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가 있을 살 때랑 지금 살 때랑 난방을 했던 거를 어렸을 땐 사실 난방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잖아요. 그렇지. 예. 모르고 살았는데 본인이 직접 버튼을 안 누르니까 난방비에 그냥 대한 따뜻한 줄 아는 개념이 거구나. 없죠.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난방비를 내게 됐을 때 그때부터 동상 걸리기 시작하시고요. 그때부터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버튼 하나 잘못 가면 집에 오면 펄펄 끓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원룸이 잘 되어 있으면 제가 그냥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일러를 떼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엄청 효율이 좋은 나오네요. 거죠. 겨울에.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틀고 자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큰 데로 이사를 오니까 아예 내가 그 원룸이 되게 좋았구나. 열 효율이 되게 좋았구나. 이거를 알게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전에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만 보잖아요. 다른 나라는 일단 바닥에 불을 안 넣기 때문에 온도는 거의 우리나라 일본이랑만 넣으니까 바닥이 따뜻해서 그 전체의 열을 다 같이 쓴다는 게 가장 따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금도. 근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집에 벽난로가 없는 집,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사는 데는 거의 벽난로를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보통 집 안에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은 저는 이제 그러면 정말 침대 밑에까지 다 신발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싼 카페트를 깔아도 그냥 다 신발 신고 다니는 거야. 근데 유럽은 겨울에 습하고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 반대거든요. 겨울에 습하면은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게 왜냐면 추워서 옷을 껴입었는데 안에서 습해지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감기에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더라고요. 마치 우리 그 등산하고 나서 내려올 때 약간 땀 났잖아요. 근데 이게 땀이 일반 등산복들은 잘 빠지는데 일반 옷 입고 등산하면 이제 그 땀이 식어가지고 더 추워지잖아요. 그 느낌이구나. 그런데다가 신발이 이렇게 흙 있는 데를 들어갔다 오면은 다 이제 진흙이 이렇게 다 묻어서 오니까 이걸 신고 집에 들어가서 카페트를 밟으면 엄청 혼나는 거야. 이제 집에 올 때는 뭐 슬리퍼로 갈아 신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어떠냐면 보통은 라디에이터를 써요. 라디에이터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주로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라디에이터 그걸로 근데 따뜻해져요.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요즘 보니까 라디에이터를 저도 여기서 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줄 따라서 5줄, 7줄, 9줄 이런 식으로 팔아요. 네. 근데 5줄 해봤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했을 때 라디에이터는 뭐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치과 가서 보거나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히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따뜻하진 않는 거예요. 대신 전기세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뭐 말이 이상한데. 아니 따뜻하지도 않고 전기세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나 라디에이터 그거 항상 외국에서 그걸 항상 사요. 왜 이렇게 그런 난방 기구가 없으니까 그것만큼 불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 화재 안전하면서 예. 그 열이 나오는 게 예, 라디에이터밖에 이상하게 그걸 다 없겠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그렇게 많이 부딪혀요. 아 찍는다고? 진짜 아파요, 진짜. 아 근데 그 겨울 한 번은 겨울에 저는 라디에이터가 옆에만 가야지 따뜻하니까 별로 못 느끼고 문을 한 번 열었다 닫으면 그냥 그 따뜻한 공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 들어간 해에는 뭘 모르고 라디에이터를 엄청 틀고 했었는데 이게 그 해에 겨울이 지나고 전기요금이 한 700만 원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리빙 700만 원?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안 집 되지. 전체를. 방 안에만 놓지 그거. 그래가지고 너무 나는 깜짝 놀란 거야. 나 어쩐지 나는 그 유럽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창백해 보이잖아요. 이게 늘 춥게 자고 전기세 많이 내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지. 도대체 이게 뭐냐? 와. 이래가지고 그때 집에 수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다 나무 창문이고 우리나라처럼 샤시를 쓰지도 않아.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막 영하 16도 이렇게 가면은 유럽은 추워봤자 영하 1, 2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이중창, 삼중창이지만 우리처럼 샤시로 완벽하게 막지도 않았고 그 옛날에 좀 뭐 성 이런 데서 보면 창문 이렇게 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한번 전기세를 그렇게 내고 나서 이음새를 다 막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람 실리콘으로 불러다가 다 바르는 걸 한 충격 거야. 많이 받으셨나 보네. 충격 많이 그분들. 받으셨죠. 예. 아 실리콘 그 프랑스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그 나무를 떼서 벽난로에 넣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했었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와. 아저씨를 이제 한 명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다 패가지고 그 벽난로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창고에 차곡차곡 쏘아 놓으면 그거를 이제 1년은 밖에서 말리거든요. 말려서 그냥 생나무를 바로 피울 수는 없으니까 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1년을 말린 거를 다시 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그 다음 해 겨울부터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 외국인 며느리 와가지고 일만 직사게 시키는 것처럼 창고 외국인 가서 며느리 학대 영상. 예. 그 구루마 있죠, 구루마. 이거를 끌고 가가지고 창고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목장갑 끼고 그거를 장작을 다 옮겨서 구루마에 한가득 싣고 이렇게 끙끙대고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집집마다 이제 건물마다 한 무대기씩 놔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떼.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내가 뗄 거야,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그 겨울이 지나면 비염에 걸려가지고 코를 숨을 쉴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이유를 몰랐는데 네. 이걸 난방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공사를 되게 비싼 공사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공기가 정확하게 다 빨려 올라가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잘 할 줄 모르면 공기가 앞으로 나오는 걸 내가 마시면 이렇게 이렇게 시꺼매지면서 계속 그 공기를 마시니까 나중에는 코가 진짜 아파지더라고요. 차라리 담배를 피울 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떼면 내가 운동하는 셈 치고 구루마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전기세도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내가 싫어하니까 네. 따뜻하지도 않고 돈만 먹는데 도대체 왜 쓰냐.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난로를 떼고. 근데 벽난로 효과는 있어요? 네, 난방 벽난로. 효과는? 네, 저는 그래서 벽난로 앞에만 맨날 붙어 그거 있었죠. 신기하네. 왜냐면 한쪽 그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벽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만 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다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벽난로를 하면 진짜 오리지널 벽난로 뭐 얼굴만 거기다 된다고? 헛구나고 여기는 등은 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애들은 그 도시형 벽난로를 따로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유리창 앞에 유리창 야매라고 해야 달고. 되나? 그 야매란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흉내만 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뜻하던데? 따뜻해요. 예. 따뜻한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벽난로를 사실은 진짜 난방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작을 패우는 걸 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트에서 장작을 팔아요. 근데 진짜 우리 귤 한 박스 뭐라 그러지? 귤 한 봉지 이렇게 넣는 네. 것처럼 망에다 넣잖아요. 양파망. 그 양파망 하나에 장작 넣어놓고 15,000원씩 받아. 그러면 사실 그거 해봤자 한 10분 못 되거든요. 그냥 가족들끼리 한 번씩 재미로 하는 거 정도지 그거. 그렇지. 그걸 연료로 그냥 쓰기에는 연료를 인증샷. 쓰기엔 인증샷.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장작불 보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화면에 장작불 화면에 장작불.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난 유튜브에 있는 건 봤거든요. 그 수족관도 있잖아. 수족관. 그러겠네. 그 네. 집에 큰 TV가 있으면 활용도가 높네요. 네. 수족관도 진짜 되고 장작도 되고. 좋은 모니터로 하면 네. 못 알아봐요. 그런 거 같은데. 수족관 같은 경우는 깜짝 속을 것 같은데요. 좋은 모니터로 하면.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그 백색 소음으로 틀어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요즘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막 온수매트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누가 나한테 너도 빨리 온수매트를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수매트가 요즘 종편에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온수매트인가 보다 하고 알아봤더니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옆에 막 보일러를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밥솥 같은 거. 밥솥 같은 거 놔야 돼요. 네. 그리고 막 물도 넣어줘야 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보일러 업체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가격도 비싸고 네. 내가 이걸 침대 위에다 쓸 건데 막 이제 이런 저런 고민이 막 생기는 와중에 네. 온수매트 말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전기장판을 썼잖아요. 근데 얇으니까 침대에서 쓰기가 되게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수매트가 되게 두껍게 나오구나. 그래서 딱 찾다가 탄소 매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탄소 매트? 탄소 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탄소 섬유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가격은 온수 매트보다 한 절반 가격 정도 되는데 비슷한 거예요. 기능은.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물은 안 따뜻하게. 들어가고 그게 탄소 이제 매트 똑같이. 주로 원래 다 그게 온수 매트가 좀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전자파 때문에 그 전기장판은 그게 많이 나온다. 맞아. 그래서 이제 온수 매트가 좀 유행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맹점을 발견한 거예요. 원래 제가 전기장판을 외국 애들은 싫어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내가 전기장판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도 너 그 침대에서 쓰지도 못하는데 놔두고 가라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가서 되게 후회한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써도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사실 침대에서 쓰기에 이게 침대가 가라앉으니까 전기장판이 되게 불편하긴 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장판의 단점은 전자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쓸 때도 쓸데없이 전자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 들어가기 전에만 따뜻하게 켜놓고 들어가면 꺼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잘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썼었는데 온수매트가 전자파를 전기장판보다 절반은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탄소매트는 온수매트보다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기장판에서 온수매트로 넘어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전자파인데 네. 누가 귀찮게 거기다가 물 넣고 그거 하냐고. 근데 그 온수매트를 안 써서 접어서 보관을 할 때는 물을 다 빼야 돼요. 빼고 건조를 시키고 막 나는 못 하겠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이게 두꺼워요. 온수 매트 두꺼워가지고 접는데도 힘들고. 접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얇은 온수 매트도 있어요. 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했지.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탄소 매트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자파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게 온수 매트가 종편 그 광고에서 막 나가게 되면서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돌침대를 사지. 돌침대는 뭐 별이 세 개. 접을 수가 없어. 한 번 피면 접을 수가 없어. 이게 단점이에요. 진짜 왜 내가 지금 마차님의 심정을 내가 아는 게 저도 엄청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일반 침대에다가 온수 매트를 놔두니까 그래서 막 검색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돌침대였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는 돌침대 접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걸 고를 때 EMF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보고 EMF 인증을 받은 전기장판을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보니까 탄소 매트도 막 7cm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접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접었다 폈다도 힘들고 7cm 그거 접어서 어디다 둘 거냐고. 근데 아파트 사시지 않으세요? 근데 아파트 사는데 이런 게 필요하나요? 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아니 근데도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제 집사람도 전기요? 이런 거 샀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집에 가면 각방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방에 절대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면 고양이도 안 들어요 제 방은. 그게 거의 너무 뭐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찜질방 시스템 같아요. 여기는 거기 보세요. 산소방, 아이스방, 방에다 찜질방. 들어가면 시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수님은 열감아
아니 그러니까 아이스방. 그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있으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략인데.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자꾸 벗게 만들려고 오사춘기님 혹시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더워하면서 옷을 벗게 만들려는 짜증나가지고. 본호의 계획인데 그렇게 본호의 계획. 되면 일어나면 막 뭐 머리 어지럽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사람마다 아니, 다르죠. 체질이 틀려서 사람마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추워서 그걸 산다고. 근데 샀는데 쓸데없이 비싸고 힘든 거 사지 마시고 EMF 인증 받은 제품을 사시라.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 중요한 결론 내드렸네. 저도 중요해요. 엄청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히터. 저희 히터를 사려고 그러니까 라디에이터가 사실 좋은 거는 공기를 데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라디에이터가 그만큼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 PTC 히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PTC? PTC 히터라는 게 뭐냐면 비행기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워요 하면은 공기를 쫙 내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 히터 그러니까 기내에서 공기를 데피는 용으로 나온 엔진을 쓰는 히터라는 거야. 그 PTC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생긴 거는 또 보통은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람을 쭉 내보내주는 그런 히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면 뭐 전기 히터가 있고 석영관 히터가 있고 여기도 탄소 히터가 또 따로 있어요. 탄소 히터도 있고 PTC 히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려고 또 다 비교를 해봤어. 근데 이 중에서 또 뭐 어떤 재질에 따라서 무슨 장단점이 있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 대류가 잘 되고 그리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요금이랑 히터의 전기 요금 막 도시계단 많잖아요. 막 한 달 썼더니 뭐 전기세가 40만 원이 나왔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기 히터나 석영관 히터 이런 것들은 뭐 안에가 되게 반짝반짝 돼 있어가지고 열 대류가 복사열을 이용해서 이제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끄면은 끈 거 동시에 추워지잖아요. 남아있는 열이 없다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석영관 히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지는 데까지 또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끄면 바로 추워지고 탄소 히터는 아까 말한 탄소 매트에도 그런데 열을 내면서 얘가 원적 외선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몸에 그냥 좋다. 집안에서 돋바 입고 쓰면 안 될까요? 그냥 저거 그냥 찜질방 전기 실내 회원을 오빠. 끊으세요, 회원권을.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거의 탄소 매트를 살 뻔했거든요. 여기 탄소 히터는 샀어 사실. 근데 탄소 매트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른 전기장판보다 와트수는 살짝 높았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탄소 매트는 탄소 섬유로 이 열선을 보호를 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열 대류가 늦는 거야. 그리고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적어. 이런 걸 유튜브 하시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거 일반 여자분들이 안 하는 영역이거든요. 마차님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주부 같은 그런 컨셉으로 해서 가전주부 컨셉으로 한번 내가 봤을 때 마차님 성격이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성공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일러를 딱 보니까 24도예요. 실내 온도가 저는 제 방 18도로 해놓거든요. 근데 24도면 25도가 열대야.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 아파트에 보니까 저기 내 방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거실은 22도, 23도, 네. 방은 25도 해놔요. 25도가 따뜻하네. 열대야. 저는 지금도 찬물로 샤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극단적이라고. 지금도 찬물로. 원룸 얻어야겠네. 그러니까 막 이거를 25도면 열대야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 25도 그 보일러에서 표시되는 25도라는 건 네. 보일러 그 있잖아요. 버튼 있는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25도라는 뜻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공간 25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 방문을 열면 막 뭐가 확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심장으로 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를 해줘요. 그거 왜 안 돼? 아니 사람마다 다른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5도로 사람이 너 극단적이에요. 네. 18도가 뭐 18도가. 25도로 해놓고 이거를 샀다니까 전기요를 아이를 낳은 사람은 또 더 그럴 수 있어. 네. 그런 건 네. 나도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유독 몸에 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찬물로 씻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저는 한겨울하고 한여름에 찬물로 씻는 거는 괜찮은데 초봄에 찬물로 씻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일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나 그렇지 지금은 찬물로 씻어요. 되게 찬물로 씻는 싫어하겠다. 데지.
독립하세요. 빨리. 나는 오사춘기님이랑 같이 못 살겠다. 안 그래도 에이. 네, 잠깐 이제 결론을 내야 돼. 아까 우리가 결론 이제 매트에 대해서는 EMF 인증받은 걸 내라 고르셔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히터 같은 경우에는 와트수를 확실하게 항상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왜 우리 뭐 자동차에 나오는 에너지 소비 효율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월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 와트수를 보고 이게 영업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가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봐야 돼요. 가정용은 누진세가 붙잖아. 그러니까 누진세라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영업용은 그냥 지금 마사님, 말한 유튜브 하시라고요. 그런 히터를 그냥 써도 돼. 근데 영어로 영어로. 가정용은 이게 누진이 되니까 똑같은 양을 썼는데 가정용이 훨씬 더 전기세를 많이 내요. 두세 배 나온다고. 이거를 유념을 하셔가지고 네. 고르실 때는 그렇게 쓰시는데 제가 히터 중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결과 추천드리는 거는 탄소 히터고 PTC 히터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공기를 확 데워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500W에서 3000W를 써.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한 달에 쓰면 한 20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감하셔서 700도 낸 사람이 뭐 20만 원이 뭐가 무서워서. 아니, 저 들으면서 마차님이 있잖아요. 그 전기 제품 있잖아요.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전기 제품 월드컵을 해가지고 이거보단 이거 해고 마지막에 마차가 선택한 1위 제품 이런 거 하시면은 왜냐면 워낙 여성분 치고는 뭐 아는 것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전기적인 건 사실 남자들도 잘 모르는데 그런 지식도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막 비교 분 이런 굉장히 좀 이런 거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특히 검색 예. 끝장이죠. 갖고 원래 가전 제품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하면 더 잘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채널을 열고 뒷광고를 받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겨울 내려온다.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친할머니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왜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낳으신 분을 친할머니라고 하고 어머니를 낳으신 분을 외할머니라고 하잖아요. 친할머니는 안 친한 할머니.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이렇게 그걸 붙여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할머니 했지. 그러니까 삼촌들도 그러니까 친삼촌 외삼촌이라고 구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꼭 물어봐요. 우리 삼촌이라고 소개를 해주면은 친삼촌이냐 외삼촌이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친가 쪽에 아버지를 낳아주신 그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낳아주신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친할머니라고 합시다. 이게 말이 편하네. 그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겨울에 그 제가 해남 땅끝 마을에 놀러 갔을 때 그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바닷가에는 항상 먹을 게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거기가 이렇게 자갈밭이든 모래사장이든 안 그러면 그냥 항구든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있는 그 근처는 항상 무언가 먹을 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도시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지. 그걸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뭐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건져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버리는 것뿐이에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부산에서는 그 뭐라고 하면 파래 비슷하게 생긴 파래보다 얇은 거 있잖아요. 매생이. 매생이는 버리는 거였어요. 지금 엄청 비싼데. 네, 지금은 사람들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놀랬던 게 홍합을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그러면 사 먹죠, 그 홍합. 네, 그러니까 홍합은 그 해녀 아줌마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그 전복이나 이 홍삼이란다 뭐지 해삼 전복이나 해삼 딸 때 이 홍합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홍합을 쫙 긁어가다가 이 그 쌀포대 같은 데다가 버려놔요. 안 먹고? 예, 버려. 그거를 누군가 사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 놓으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그 포장마차 열 때 그거를 그냥 갖고 가. 그래서 그 돈 받고 끓여서 안주 시키면 안주 만드는 동안 시간이 남잖아요. 맞아. 기본 안주로 많이 나왔어. 그때 그냥 이거 한 무대기씩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홍합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를 깨는 건데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데. 맞아. 나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 왜요? 아, 나 많이 그게 이제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건 맞는데 그거의 원리가 청소부래요. 청소부. 아 그러니까 바다의 청소부. 그러니까 그 조개가 이렇게 미생물을 먹는 거 말고 홍합은 정말 그야말로 그 근처에 막 기름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더러운, 걸 네.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곳에서 홍합을 거두면 홍합이 뚱뚱해요. 아. 그런데 이제 항구가 있거나 배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하면은 그 홍합 그 껍질을 까보면 애가 쪼그라져 빼짝 말라 그렇죠.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아. 홍합이 우리가 흔히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 로우 퀄리티 그거 말고 진짜 홍합은 막 그 껍데기가 무슨 굴같이 이렇게 되게 바위같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오리지널 좋은 그러니까 홍합은. 오리지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홍합이 성장했던 그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홍합이 할 일이 없어서 뒤룩뒤룩 살이 찌고 그러니까 홍합도 좀 유복한 과정 환경 잘한 친구들이 좀 강남 괜찮네. 홍합. 환경이 안 좋으면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데 많이 체력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홍합이 유럽에서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합을 이렇게 초록색 먹지 않아요? 아니 냄비에다 넣고 치즈하고 와인 넣어가지고 때려주고 막 같이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겠네. 음. 하여튼 그 바닷가에 하여튼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그 친할머니가 이제 제가 그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갔거든요. 엄마가 이상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고 봄 방학이고 겨울 방학이고 겨울 방학이 시작하면 그 다음 날 외갓집이나 친가나 둘 중에 한 곳에는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나만. 그래서 방학 내내 어. 저 혼자 거기서 놀았었는데 그 친할머니가 이제 제가 가면 제가 갔을 때만 해준 게 아니라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이 가면은 이제 그 손잡고 이제 바닷가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씻어서 입에 넣어주고만 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나는 무섭지만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입에 넣어서 씹어 먹으면 또 그 나름의 맛이 있거든. 거기다가 그 손톱만한 게 있잖아요, 게. 조그만 거. 엄지 손톱만한 예, 게. 예. 이런 거 이제 할머니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냥 돌을 내가 딱 그 뒤집는 돌은 안 나. 할머니가 돌을 뒤집으면 거기에 바글바글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바가지로 퍼다가 그 날 저녁에 삶아서 그 양념해서 그냥 오도독 씹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맞아 맛있어. 그리고 그 이 새끼 손톱만한 그 소라 고동이라고 합니까? 새끼 손톱만한 거 있잖아요. 다슬기. 이런 거. 다슬기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할머니가 이제 항상 저녁 때가 되면 어스름 저녁이 될 때쯤이 되면 할머니가 이제 그 나를 데리고 나가서 나는 바닷가에 세워두고 할머니만 그 무릎까지 그 발을 올리고 그 찬 바닷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곳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것 말고 너무 깊은 곳도 아니고 그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곳에 맛있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항상 나 데리고 가서 나는 멀리서 구경하라고 딱 세워놓고 할머니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소쿠리에다가 한 움큼씩 이렇게 대박. 갖고 나오면 그걸 바로 이제 집에 가져가면 저녁 반찬이 되는 거예요. 와. 그 거기 뭐 잡으시는 짱이다. 거? 고기 잡으시는 거야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그 다슬기 같은 뭐 고동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먹만한 조개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종류가 많았어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보면. 뭐 그나마 이제 친구한테 배운 게 맛조개, 요 정도는 좀 알아보는데. 저게 긴 거? 네, 그거 말고는 저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럼 그 조개구이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해서 드셨어요? 구이 조개구이는 같은 거 뭐 조개 이렇게 막 조개가- 요즘에는 우리 식당에서 많이 파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해는 조개가 많지는 않아요. 남해 이게 서해 쪽에서 조개가 많이 나고 아 저렇게 하니까 예. 뭐 회 같은 거 한 사발 먹고 싶다 갑자기. 예. 회도 그 시골 도시 사람들이 잘 못 먹는 회 중에 하나가 삼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삼치는 요즘에 구이로만 먹잖아요. 네, 구이로. 그 뭐지 꽁치 말려서 먹는 걸 뭐라 그러지? 미역에다 싸 먹는 거? 과메기? 과메기. 예. 과메기철이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과메기 과메기도 처리예요. 예. 원래는 그 청어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청어가 귀해지니까 지금 저 다른 꽁치로 만들기도 하는데 참치. 그 바닷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회 중에 하나가 삼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자가 들어가는 물고기들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갈치, 예. 그리고 가시가 멸치. 많아요. 멸치. 예, 삼치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아 고등어는 그러면 약간 좀 애가 좀 젠틀한 스타일이. 붙잖아. 고등교육 받으려 했잖아요. 예, 그렇구나. 젠틀하. 그래도 고등어가 좀 젠틀하구나. 붙잖아. 그래서 그 삼치를 그러니까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잡아서 한 24시간은 숙성을 해뒀다가 바로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그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에서 24시간 숙성을 한 다음에 먹으면 기가 차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갈치회도 이렇게 도시에서 팔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흔하지 않는데 네. 원래 그 회로 잘 저도 고등어 회도 이제 숙성돼 네. 숙성시켜서 먹는 회로 이제 도시에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진 않아요. 삼치는 안 팔거든요. 삼치는 그러니까 살짝만 잘못 관리를 하면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치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관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돼. 그 삼치 뼈는 어떻게요? 오빠들이 원래 다 발라줘야지. 그거는 이제 매운탕. 매운탕. 그러니까 회를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뜯어내요. 당연하죠. 삼치도 나름 뼈채 살이 좀 먹는 있어요. 뼈채 먹는 회는 없다고 알고 아니 우리 있습니다.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있잖아. 삼치 되게 커요. 예, 굉장히 예, 커요. 예. 예. 그래서 그 삼치회, 그러니까 그거 잡아주시던 그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이제 외갓집으로 가면 제가 외갓집이 돌산이라고 여수에 가면 돌산대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 큰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돌산대교가 있고 이순신대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산대교를 지나면 돌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외갓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산이 정말 유명한 게 갓이 유명합니다. 돌산 갓김치. 그러니까 원래 여수 갓김치라고 유명한데 여수 사람들도 돌산 갓김치를 최고로 쳐요. 거기 내에서도 예. 또 최고로 예. 거기구나. 갓김치는 정말 희한하게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에 먹거나 고기에 먹거나 회에 먹거나 뭐 아무거나 먹어도 진짜 갓은 짱이에요. 특히나 이제 갓단 그 갓을 그 물에 바로 씻어가지고 갓에 쌈을 싸 먹어도 그래서 이름에 갓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마이 갓. 갓 김치. 갓. 최고다. 김치 중에 최고다. 갓. 예. 신이 내린 맛. 갓 김치. 그리고 전국에서 돌산에만 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돌산이라는 곳에 그 흙이 좀 희한한가 봐요. 그래서 하얀 고구마가 납니다. 그러니까 껍질도 속살도 하얘. 진짜? 한 그래서 번도 본 적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감자인 줄 알아요. 그러겠네. 근데 고구마예요, 근데. 예, 이게요? 근데 고구마예요. 맛은. 진짜 그게 딱 그 밤 삶은 아니, 어렸을 때 누가 속으신 거 아니죠? 감자 먹고서는 하얀 고구마가 있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돌산에서 그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뒷밭이 있었거든요. 뒷밭이 있었는데 모든 집에 하얀 고구마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부탁해서 사다 먹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장에 나갈 만큼 양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수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구해다 먹는 그런 하얀 고구마가 있었거든요. 그 하얀 고구마에 뭘 하고 같이 먹어야 되냐면 신건지라고 있습니다. 뭐예요? 신건지라고. 전문 용어인데. 그게 이제 이 서울 사람들은 그 물김치라고 합니까? 동치미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 부르는 건데 저희 세대에 있었던 연탄가스 마시면 맞아. 싸대기 막 때리고 싸대기 막 때리고 뭐 그거 뭐 영화에도 네. 나오고 드라마에도 네,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예. 맞아요. 꽃동네 새동네. 그 외갓집에서는 그 장작불을 뗐기 때문에 연탄가스를 마신 적은 없는데 네. 예. 그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신건지하고 이제 그 작년에 담근 그 신김치 이거면 저녁을 먹고 밤 9시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마 한번 씹어 먹어볼까?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고구마를 삶아다 줘요. 그럼 그걸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아니 맛은 어때요? 맛은?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고구마 맛하고 똑같아요. 아니 더 그러니까 맛있어요. 밤 삶은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밤. 예.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물고구마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퍽퍽한 맛이 있어서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 딱 맞거든요. 밤고구마. 예. 그래서 그 신김치하고 한 입 먹고 목이 막히면은 신건지 이렇게 싹 한번 딱 그렇지. 예.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무한대로. 거기다가 그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데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 슬픈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았던 분들도 연세가 들면서 그러니까 그 음식 솜씨가 이제 이렇게 사라져요.
미각을 잃으셔서 네. 그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 신건지를 담글 때마다 네. 여름 방학 때 가면 할머니 조중돌 따라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김치 담글 때 꼭 봅니다. 도대체 왜 맛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뭘 넣길래. 근데 그 신건지 담글 때도 무, 소금, 라면 스프. 사이다, 맞나 맞나. 거기에 물. 그게 끝이에요. 아니야 신건지에 사과를 넣지 않았어요? 사과 아니, 배 이렇게? 그런 건 넣는 경우도 네. 있겠죠. 근데 사이다를 넣었다고? 예, 사이다 조금 들어가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된장국을 굉장히 자주 해줬는데 그 어슷썰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대가리 탁탁 쳐가지고 어슷 써는 거 도마 없이 그냥 든 상태에서 탁탁 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할머니가 밥을 차리기 시작하면 항상 부엌에 가서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맛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된장국 끓일 때 할머니가 그 된장도 그러니까 무슨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자 같은 걸 갖고 가가지고 장독대에서 그냥 한번 푹 푸시잖아요. 된장을 한 국자 퍼 그대로 이제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물에 막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대가리를 쳐가지고 탁탁탁 넣어. 계속 보고 있어도 그게 다예요. 근데 먹으면 겁나 맛있어. 막 국만 막 3그릇 4그릇씩 먹을 만큼 우리 삼촌들도 그 된장국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 할머니한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똑같이 하면 안 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고등어 조림 그것도 생각보다 그 간단한 레시피거든요. 이렇게 무 깔고 간장 좀 넣고 고춧가루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이면 끝나는 건데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음식 맛을 잃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저는 이제 아직도 할머니 보러 가면 이제 보자마자 우리 사랑하는 박수엽 씨 하면서 막 장난을 치는데 한 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식사를 차려 주셨어요. 식사를 차려 주면 일단 먹는 척은 합니다. 이미 이제 그 맛이 없어진 지는 오래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 온다고 이렇게 때 되면은 뭔가 음식을 장만해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차려 주는 만큼 일단 다 먹어. 그 사람이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맛있을 때 그 맛있다고 막 3그릇씩 4그릇 쳐먹다가 한 그릇도 다 안 쳐먹으면 사람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진밥 있잖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진밥을 싫어하는데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이제 밥이 그렇게 이제 죽과 밥 사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면은 맛있게 먹는 척을 해야죠. 근데 이제 먹을 때마다 이제 그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된장국은 다시는 못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그 약간 그 음식 간 볼 때 잘 아무래도 맛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간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눈대중, 느낌으로 손에 잡히는 그 느낌으로 맞아요. 그냥 요즘도. 하시는 거여서 그냥 뭔가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특히나 이제 김치 같은 걸 먹어보면 진짜 예전에는 진짜 살벌했거든요, 진짜.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3년 삭은 김치, 2년 삭은 김치, 1년 삭은 김치, 막 담근 김치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 다 거기 땅 파가지고 다 항아리 해가지고 다 묻어놓으시고 요거는 몇 년 된 거 이렇게 다. 그러면은 뭐 김치전 할 때는 2년 묵은 김치, 뭐 찌개 끓일 때는 3년 묵은 김치, 고구마 먹을 때는 1년 묵은 김치, 막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레시피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제 그런 김치 종류는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집에 항상 최소 10가지 이상의 김치가 항상 집에 있었어요. 김치 종류만.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이제 그 손맛이 이제 사라지는 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숙모들이 각자 집에서 이제 음식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할머니도 힘들고 우리가 먹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면서 그 맛의 전통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겨울 되면 그 옛날에 그 장작불 구들방 떼던 그 방에서 그 막 사촌동 선생끼리 모여가지고 그 고구마를 막 한 소씩 삶으면은 막 이렇게 막 무더기가 나오거든요. 그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 막 고구마 막 씹으면서 막 그 신건지 씹어 먹으면서 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제 그 겨울에 그 기억이 나. 유독 왜 겨울에 먹는 기억이 많이 나나 했더니 예전에는 다 추우니까 이제 집에 이렇게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형제들이 막 3명 4명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아이들 3명 4명 모여 있으니까 어머니가 뭘 해줘야 되는데 간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나가서 사 먹는 게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다 고구마도 집에서 해 먹고 부침개도 집에서 해주시고. 저희 때는 그렇게 그 개떡을 많이 해줘. 개떡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네. 그 개를 잡아 주셨어요. 반갑다고. 강아지를.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셨죠. 옛날엔 다 할아버지니까, 그랬지. 할아버지. 네. 닭 잡는 거랑 똑같이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 저도 얼마 전에 여기서 우리 방송하러 왔다가 밤에 이렇게 찹쌀떡 메밀묵 하시는 분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맞아, 이 있으신가? 동네 있어. 있죠. 이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진짜 그 목소리 그대로 찹쌀떡 메밀묵 하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겨울 내려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뭐 내복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혹시 호빵 드셨어요? 호빵 아직 안 저 먹어요. 며칠 전에 먹었어요. 호빵 게시도 못 축하드립니다. 해봤어요.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무슨 얼마인지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어서 했는데 단파도 안 먹고 만두 호빵. 아니 근데 요즘 호빵이 옛날보다 크기가 작아졌어. 옛날에 딱 2가지였는데 야채하고 반파셨는데 그러니까, 예. 크기도 많이 작아졌죠? 네, 화납니다. 마찬이 소리 커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나도 착각된 게 뭐냐면 내가 아기 때 소리 작아서 이게 컸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소리 커져서 이게 그럴 작았을 수도 때 느껴지는 있지. 건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아니, 노을빵도 되게 컸잖아. 근데 지금 노을빵 나오나? 지금 빵, 과자, 뭐 아이스크림 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나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가보면 운동장 되게 넓어 보였는데 가면 운동장이 작아요. 그래서 내가 먹었던 음식들도 다 내가 커져서 내가 작게 느끼는 교실 거지. 가보잖아요. 네. 다 그 미니어처 인형들 같은 맞아. 책상. 어렸을 때 다 커 보였던 것들인데. 난 자. 그때 그대로 키라서 작아 보이진 않더라고. 유튜브 하시라고요. 유튜브 하시라고요. 아주 꼼꼼해. 아주 꼼꼼해. 디테일해. 자, 오늘은 겨울 내려온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겨울에 이렇게 뭐 가족들 있으면 같이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혼자서도 이렇게 요거 같이 들으면서 방송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에 잠깐만 잠겨도 그 잠기다가 그냥 바로 잠이 들면 좋을 것 같아. 옛날 생각에 잠기다 바로 잠자.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좀 꿈도 좀 꾸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라의 네버엔딩 스토리 겨울 내려온다 이번 회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